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삼촌, 우리는 보통 조선의 세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360년 전 고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삼촌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소름 돋는 두 사람의 평행이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조선의 수양대군부터 만나볼게요. 1417년 9월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종은 중전인 소원왕후와의 사이에서 무려 팔남 2녀를 낳았는데요. 수양대군은 그 8명의 왕자 중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왕위 계승 서열로 따지면 첫째 형 문종 다음이었죠. 그런데 이 수양대군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5살 때 이미 유교 경전인 효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영특했거든요. 보통 5살이면 한글 떼는 것도 빠른 편인데 이 아이는 한문으로 된 경전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문학은 물론이고 수학, 음악, 심지어 의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재주가 넘쳤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엄친아였던 거죠. 이런 범상치 않은 수양대군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효성스럽고 재능이 있으며 참으로 비범한 사람이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 자기 아들을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칭찬이죠. 아버지 세종을 똑 닮은 완벽형 인간이었던 거예요. 수양대군은 아버지 세종을 대신해서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기도 했고요. 동생 안평대군과 함께 학자들을 활용해서 책을 편찬하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원래 조선에서는 종친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왕족이 권력을 쥐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조선 초기는 조금 달랐어요. 건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왕실의 힘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었고 수양대군처럼 능력이 출중한 왕자는 국정에 활용할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수양대군은 아버지 밑에서 착착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의 자질을 갖춘 완벽한 왕자였어요. 문제는 하나 있었죠. 그에게는 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 첫째 형 문종이요. 수양대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적장자인 형 문종이었어요. 그런데요, 360년 전 고려에도 수양대군과 놀랍도록 똑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아버지의 극찬, 그리고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아니라는 점까지. 마치 복사에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운명을 가진 왕자가 있었어요. 바로 고려의 계림공, 훗날의 숙종입니다. 자, 이제 360년 전 고려로 가보겠습니다. 고려의 문종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 계림공, 이 아이가 정말 범상치 않았습니다. 기록을 한번 볼게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자라서는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였으며 오경과 제자백가 중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수양대군 설명할 때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너무 비슷해서 제가 같은 걸 2번 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 총명한 아들 계림공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아버지 문종, 고려의 문종이요. 계림공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나중에 왕실을 부흥시킬 사람은 바로 너구나. 셋째 아들인데 이런 칭찬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극찬이라는 점에서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했던 말과 너무 똑같죠. 두 사람 다 어릴 때부터 똑똑한 건 물론이고 아버지에게 너야말로 왕실을 빛낼 인재다라는 극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고 계림공은 문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둘 다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형들이 있었거든요. 조선에서는 수양대군 위에 첫째 형 문종이 있었고 고려에서는 계림공 위에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천재 왕자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먼저 시간 순서상 앞선 고려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083년 어느덧 30살이 된 계림공은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 문종이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왕위를 계승한 건 당연히 계림공의 첫째 형이었습니다. 고려 제12대 왕 순종이죠. 그런데요, 순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려가 큰 혼란에 빠져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던 첫째 형 순종이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겨우 3개월 만에 세상을 뜬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순종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건 둘째 형 선종이었습니다. 계림공과 5살 터울인 둘째 형이 고려 제13대 왕이 된 거죠. 고려도 원래는 적자 계승이 관례였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형제가 왕위를 잇는 것도 가능했어요. 어쨌든 계림공에게는 아직 형이 한 명 더 남아 있었던 겁니다. 둘째 형 선종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으면 계림공은 평생 왕실의 일원으로 조용히 살았겠죠.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360년 후 조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첫째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오르고 그 문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두 왕조에서 너무나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삼촌의 운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왕조에서 형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먼저 조선으로 가볼게요. 1450년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던 세종대왕이 제위 32년을 끝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건 수양대군의 형 문종이었어요. 조선의 제5대 왕이 된 문종은 조선 최초로 적장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은 가장 정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 문종이 왕이 된 이후 수양대군의 입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버지 세종 때와는 좀 달라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의외였어요. 문종은 동생 수양대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은 수양대군 한 사람뿐이다. 형이 동생을 이렇게까지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장난 아니죠. 문종에게 수양대군은 주요 사안이 있을 때 나라실을 논의할 수 있는 든든한 동생이었던 겁니다. 고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첫째 형 순종이 일찍 죽고 난 뒤 둘째 형 선종이 고려 제13대 왕이 됐잖아요. 선종이 즉위하면서 침체됐던 고려 조정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랫동생인 계림공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기록을 한번 볼게요. 왕이 상춘정에 나아가 계림공, 왕희 등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조용하게 변방의 사정을 물었다. 외교와 국방의 문제를 함께 논할 만큼 계림공은 형 선종을 도와서 국정을 돌보고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챙겨주고 동생은 형을 도와주는 관계였던 거죠. 두 왕조 모두 형과 동생 사이가 좋았어요. 형은 동생의 능력을 인정했고 동생은 형의 치세를 보며 왕실의 일원으로서 뿌듯해했을 겁니다. 이대로만 갔으면 두 사람 다 평생 충직한 왕의 동생으로 살았겠죠. 그런데요, 운명이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1452년 5월 조선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나의 병세가 나날이 깊어져 조정의 앞날을 보는 게 어려우니 지병으로 실름실름 앓던 형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뜬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떠난 지 겨우 2년 만이었어요. 고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1092년 3월 선종 즉위 9년째 되던 해에 형 선종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급격하게 나빠지는 형의 건강 상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계림공은 형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부랴부랴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계림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뜨리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계림공은 형 선종의 얼굴은커녕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 선종은 왜 갑자기 동생의 병문안을 거절했을까요? 거기에는 2년 전에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형과 동생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음직한 동생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조선 이야기부터 할게요. 형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조선 제6대 왕이 된 인물이 누구죠? 바로 문종의 아들 단종입니다. 그런데 이 단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나이였습니다. 문종이 일찍 죽으면서 단종은 겨우 12살에 왕이 된 거예요. 너무 어렸습니다. 보통 왕이 어리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왕실의 큰 어른인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단종에게는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출산 후 산후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소원왕후 역시 세종 말년에 사망했거든요. 게다가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아서 의지할 만한 외척도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어린 아들이 염려됐던 문종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단종을 잘 보살펴주게. 이때 문종이 아들을 부탁한 핵심 인물이 있었어요. 큰 호랑이로 불리던 조정의 실권자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고 그러면서 수양대군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황표정사예요. 관직을 임명할 때는 보통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왕에게 올려요. 왕이 직접 원하는 사람의 이름 밑에 표식을 남기면 그 사람이 관리로 뽑히는 건데요. 이건 오직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받아본 명부에는 이미 노란색 표식이 붙어 있었어요. 김종서와 고명 대신들이 미리 점 찍어둔 관리들이었던 겁니다. 왕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신하들이 쥐고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 수양대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수양대군은 어린 시절부터 강력한 왕권을 보며 자라온 사람이에요. 아버지 세종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컸거든요. 그런 그가 왕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고명 대신들의 행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60년 전 고려는 어땠을까요? 1094년 실름실름 앓던 형 선종이 결국 즉위 11년 만에 46살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선종의 아들이자 계림공의 조카 고려 제14대 왕 헌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선왕인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적장자의 즉위 정통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조선 단종이 몇 살에 즉위했죠? 12살이요. 고려 헌종은 단종보다 한 살 더 어린 11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헌종에게는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기록을 볼게요. 왕이 유약하고 질병이 있어 만사를 직접 듣고 처리할 수 없었다. 헌종은 어릴 뿐만 아니라 몸도 약했던 거예요. 헌종의 어머니 사숙태후가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지만 고려 조정은 점점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계림공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이끌었던 강력한 왕권이 이렇게 약해져도 괜찮은 거야?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바라보듯이 황표정사를 바라보듯이 계림공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갔을 겁니다. 서서히 두 삼촌의 마음속에서 욕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그냥 데칼코마니 같아요. 자, 이제 고려 계림공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아까 형 선종이 병문안 온 계림공을 문전박대했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2년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형제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1092년 계림공과 형 선종이 함께 서경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과 왕족이 함께 이동하는 거니까 꽤 큰 행렬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주빛 구름이 나타나더니 한막사를 감싼 거예요. 예로부터 자주빛 구름은 왕의 기운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이걸 본 점술가가 말했습니다. 왕이 될 징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주빛 구름이 감싼 곳이 바로 계림공의 막사였던 거예요. 형 선종의 막사가 아니라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선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인데 무슨 말이지? 불안했을 거예요. 당연히 불안했겠죠. 지금 왕은 자기인데 동생한테서 왕이 될 징조가 보인다니요. 사실 이런 예언이나 징조 같은 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든 그게 뭐 대수겠어요.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특히 선종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형으로서 동생을 바라볼 때와 아버지로서 아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선종은 차츰 계림공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094년 형 선종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계림공이 병문안을 갔잖아요. 그런데 형은 동생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왜였을까요? 선종은 자기가 죽으면 어린 아들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왕이 될 징조를 받은 동생이 있는 거예요. 능력도 뛰어나고 나이도 있고 경험도 많은 동생이요. 어린 아들에게 이 동생은 너무 위험한 존재였던 겁니다. 결국 선종은 1094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린 아들 헌종이 1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단종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린 왕, 수렴청정하는 어머니, 그리고 능력 있는 삼촌이 지켜보고 있는 구도요. 계림공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이 자기를 문전박대한 것도 서운했을 거고 형이 죽은 것도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어린 조카가 왕이 됐는데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헌종은 어릴 뿐만 아니라 몸도 약했거든요. 만사를 직접 처리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대신 섭정을 하고 있었고 조정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림공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문종이 왕실을 부흥시킬 사람은 너라고 했어요. 형 선종도 자기를 인정해서 국정을 함께 논의했고요. 그런데 지금 왕실은 어린 조카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점술가는 자기한테서 왕의 징조를 받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림공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듯이 계림공도 어린 조카의 치세를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내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 점술가의 예언이 계속 맴돌았겠죠. 왕이 될 징조가 보입니다. 두 삼촌 모두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너지는 왕권, 어린 조카,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거기에 수양대군에게는 황표정사라는 분노의 트리거가 있었고 계림공에게는 자주빛 구름이라는 운명의 징조가 있었어요. 욕망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삼촌은 결단의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자, 이제 두 삼촌이 칼을 드는 순간이 왔습니다. 먼저 조선의 수양대군부터 볼게요.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 유명한 계유정난이에요. 수양대군은 자신의 측근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김종서를 직접 철퇴로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뿐만 아니라 고명 대신들이 줄줄이 제거됐어요. 단 하룻밤 만에 조정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어요. 하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조카 단종이 여전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선의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단종은 영월로 유배됐고 결국 17살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려의 계림공은 어땠을까요?
계림공은 수양대군처럼 피바람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095년 계림공은 병약한 조카 헌종을 폐위시켰어요. 헌종이 즉위한 지 겨우 1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고려 제15대 왕 숙종이 됐습니다.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삼촌이 왕이 된 거예요. 360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결말은 똑같았습니다. 두 삼촌은 왜 칼을 들었을까요? 그들의 명분은 비슷했어요.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두 사람 다 왕이 된 이후에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거든요. 세조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켰고 숙종도 고려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웠어요. 하지만 명분 뒤에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어린 조카를 밀어낸 건 사실이에요. 세조는 어린 조카에게 사약을 내렸고 숙종은 어린 조카를 폐위시켰어요. 두 사람 다 왕위에 대한 욕망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왕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과 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도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역사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누군가는 찬탈자라고 하고 누군가는 강력한 왕권을 세운 군주라고 해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36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너무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역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요. 자, 이제 두 삼촌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거든요.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둘 다 아버지에게 극찬받은 천재 왕자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에게 효성스럽고 재능이 있으며 참으로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계림공은 문종에게 왕실을 부흥시킬 사람은 바로 너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둘 다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다방면에 재능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 둘 다 형이 먼저 왕이 됐고 그 형이 갑자기 죽었어요. 수양대군의 형 문종은 즉위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요. 계림공의 형들도 일찍 죽었습니다. 첫째 형 순종은 즉위 3개월 만에, 둘째 형 선종은 11년간 재위하다가 병으로 쓰러졌어요. 세 번째, 둘 다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단종은 12살에, 고려의 헌종은 11살에 왕이 됐어요. 1살 차이밖에 안 나죠. 그리고 둘 다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단종은 수렴 청정해 줄 대비도 없었고 헌종은 몸이 약해서 직접 정사를 처리할 수 없었거든요. 네 번째, 둘 다 흔들리는 왕권을 지켜봤습니다. 조선에서는 김종서와 대신들이 황표정사로 인사권을 장악했고요. 고려에서는 어린왕 대신 태후가 섭정을 하면서 조정이 혼란에 빠졌어요. 두 삼촌 모두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둘 다 결국 조카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됐어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고 세조가 됐고 계림공은 헌종을 폐위시키고 숙종이 됐습니다. 36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결말은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저는 이게 왕조 국가의 구조적 한계라고 생각해요. 어린 왕, 약한 왕권, 능력 있는 삼촌.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 비극은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360년이 지나도 나라가 달라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잖아요. 권력의 속성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고려 숙종의 이야기를 알았다면 조선 세조의 등장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당사자들은 자기가 역사의 반복 속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겠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수양대군이었다면 혹은 계림공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무너지는 왕권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린 조카를 밀어내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왕권을 바로 세운 영웅인가? 조카를 몰아낸 찬탈자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